everything better. President of the Seoul Coffee Academy, Doctor of Arts and Engineering, National Kyushu University, Japan, Korea Institute of Competency Education and Development, Commoners Lati, Coffee Master. He is currently serving at the Seoul Coffee Academy.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서울커피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하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커피 아카데미 최종대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국내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자격증들이 있고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협회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바리스타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바리스타 2급부터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1급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마스터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등등의 자격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떼아트 자격증, 그 다음에 핸드드립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자격증들을 많이 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영상을 찍으면서 집에서도 만들 수 있는 메뉴, 그거는 한 번 더 소개를 하면서 메뉴를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하고 홈바리스타. 자,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핸드드립 많이 들어보셨죠? 거의 대부분의 이제 기구들이 일본에서 많이 수입이 돼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칼리타 제품이긴 한데, 칼리타를 많이 우리나라에서 선호를 했고,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하리오 제품들, 이런 것들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리오는 이제 조금 후발주자긴 하지만, 이렇게 칼리타하고 비교하면 구멍이 칼리타는 작은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립이 위에까지 나와 있지만 직선으로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이렇게 원추형으로 되어 있고, 하리오는 이게 이제 각이 V60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V60은 V자로 되어 있는데 이 각도가 60도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V60이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이거는 이제 립이 조금 틀리죠. 이렇게 원추형으로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서 물 빠짐이 조금 더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아주 기본적인 거 칼리타 드립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헤드립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있어야 될 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제 원두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원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원두 보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냉장고에, 냉동고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이렇게 보관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직사광선을 피해서 냉동고에 넣는 것보다는 그냥 일반 그늘에다가 이렇게 보관하시는 게 좋은데, 그냥 봉지에다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봉지를 이제 해서 구매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잘라 가지고서 한다 하더라도, 자르면은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을 잘 밀폐 용기에다가 넣어가지고 보관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밀폐 용기들은. 그래서 원하는 종류대로 밀폐 용기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보관을 하고요. 가능한 한 이제 적게 구매를 하셔서 그 다음에 밀폐를 잘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일단은 옆에다 치워놓고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있어야 될 장비들은 이렇게 원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라인더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전동 그라인더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정용 머신으로는 가장 그라인더가 좋은 머신이죠. 그라인더의 명품이라고 한다. 펠로우 그라인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홈쇼핑에도 가끔씩 나가는데, 요거는 이제 영국 플래닛에서 제조한 일반적인 가정용 그라인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라인딩을 할 수 있는, 원두를 분쇄할 수 있는 분쇄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분쇄를 하기 위해서 원두를 몇 그램을 넣을 건지, 그 다음에 저울이 있어야 돼요. 몇 그램을 해야 될지, 저울을 놓고 몇 그램을 할지, 그 다음에 온도계, 물의 온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두가 만약에 조금 더 배전도, 로스팅 강도가 센 거는 이제 온도를 조금 더 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약배전을 하거나 이제 중배전 밑으로 약배전을 하는 거는 조금 더 온도를 높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쓴맛을 많이 우려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강배전 원두는 조금 온도를 잘 조정을 하는 게 쓴맛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런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온도계 필요하고요. 잔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계도 준비합니다. 뜸들이기 30초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략적으로 한 2분 30초, 3분 30초 그 정도 선에서 추출을 완료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드리퍼라고 하고요. 드리퍼에다가 이제 물을 받아야 되는데 물을 받기 전에 이제 필터가 있어야겠죠. 필터는 종류별로 이렇게 있습니다. 종류별로 칼리타는 원추형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칼리타는 이렇게 밑에 구멍이 3개가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하리어는 이렇게 원추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리어는 여기다가 놓고요. 그 다음에 필터 이렇게 접어놓고 미리 분쇄를 하기 전에 필터는 접는 거는 이렇게 한번 접으시고 접지선, 그 다음 다시 돌려서 반대로 접지선을 이렇게 접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펼쳐서 이렇게 밀착이 될 수 있게끔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필터가 색깔이 하얀 게 있고 이제 이렇게 나무 색깔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페이퍼를 한번 표백하지 않은 거고요. 요거는 이제 표백한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떤 거든 사용하시든 용량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1, 2인용, 요거는 3, 4인용이에요. 그래서 사이즈가 여기에 들어가면 작죠. 그러니까 요 필터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1, 2인용이에요. 그래서 1, 2인용 필터를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은 이제 온도 저기 디스펜서에서 뒤에서 가져올 겁니다. 지금 94도라고 돼 있어요. 94도가 돼 있는데 제가 상황 보고 한 90도 정도로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한 88도에서 92도 정도 되는데 그냥 90도에 맞춰서 하세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두를 일단은 분쇄하기 전에 여기다 분쇄하기 전에 그람수를 한번 재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으면 0점을 일단 잡아놨고요. 그리고 이제 저울을 사실 때는 0.1g으로 저울을 사시는 게 좋아요. 저울이 보시면은 여기 0. 몇 g까지 나오죠? 20g 다 됐네요. 그래서 0. 몇 g까지 잴 수 있는 저울들을 디테일하게 사시는 게 좋습니다. 1g 단위 말고 0.1g. 자, 그 다음에 이제 20g을 여기다가 분쇄기에다가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쇄를 하겠습니다. 분쇄를 하면 네. 다 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갈려있는 원두는 이렇게 보이시면 보이죠, 그죠? 네,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제 분쇄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라인더들마다 다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분쇄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 0.5 정도에서 0.8mm 정도 되게끔만 이제 이렇게 모래알갱이 좀 살짝 붉은 모래알갱이 정도로 분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은 이제 자, 온도계를 이제 한번 꽂아보고요. 온도계 91도 정도 나오네요. 91도 정도가 나오는데 91도 정도면은 이제 여기 주전자에다가 이제 드립 할 수 있는 주전자입니다. 네. 드립포트라고 하죠. 드립포트에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옮겨 담으면 한 1도는 충분히 떨어뜨릴 것 같아요. 그래서 쭉 해놓고요. 요즘 홈바리스타들이 이걸 린싱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필터 맛이 난다라고 하면 린싱을 하세요. 잡아놓고 그냥 한 바퀴 돌려서 얘네들을 쭉 서버도 데우고 드리퍼도 데우면서 한번 얘네들을 데워주고 그 다음에 린싱을 합니다. 린싱을 해서 서버에 들어가 있는 물은 반드시 이렇게 여기다가 옮겨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쇄한 원두를 이제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자, 분쇄 원두를 집어넣고요. 그러면 이제 20g 정도의 분쇄된 원두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 여기다가 수평을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살짝 스냅을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때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얘네들은 그냥 스냅만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수평을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수평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시계가 왜 있느냐. 자, 뜸들이기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시간을 재서 대략적으로 한 3-4바퀴 정도만 이렇게 돌려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부풀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해서 점점점 부풀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로마 돔이라고 하는 것들이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20초에서 30초 사이, 25초 정도 지나면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추출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물을 천천히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이 물줄기 조정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칼리타에서 나온 호수부찌라고 하는 아주 물줄기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드립포트 이 주전자를 구매하시는 것도 잘 구매하셔야 돼요. 너무 굵은 거를 또 하시면은 물줄기 조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와서 다시 멈춰 주시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제 미리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게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저울 놓고서 무게로 하셔도 돼요. 저는 일단 기본을 가지고서 이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240ml를 한 3차에서 4차에 나눠 가지고 부어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물이 꺼지기 다시 물을 넣어 주셔야 돼요. 천천히. 스윙을 할 때는 너무 급하게 돌리지 말고 물이 가지 않은 커피 쪽에다가 물을 집어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시작해서 중앙에서 마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금 이제 대략 이제 2차 추출 들어갔지만 한 100ml가 조금 넘어가네요. 그래서 또 이제 수평이 되어서 꺼지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또 이제 물을 주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240ml를 추출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물량,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과학적으로 조정을 하는 방법은 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1대10에서 1대12 정도의 비율로 추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 4차 추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분쇄도가 요거는 좀 가늘게 지금 분쇄가 조금 된 것 같아요. 물 빠짐이 조금 칼리타라서 조금 느리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4차까지는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3분이 조금 지나가고 있네요. 이제 200ml 1대10에서 12 정도로 해서 추출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또 진하게 내려오면 안 되니까 지금 200ml 정도 내려갔어요. 그러면 1대10, 1대10에서 이렇게 걷어내겠습니다. 3분 한 18초 정도 걸렸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려온 거는 한 220ml 정도 나왔네요. 자, 이렇게. 자, 첫 번째 내려왔던 게 가장 진하고, 두 번째 내린 게 조금 연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점점 연해지겠죠. 그럼 레이어가 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얘를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풀어줘야 되고, 이제 흔들어서 얘네들이 두 잔을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두 잔을, 여기다가 조금 데워주는 걸 좀, 이렇게. 조금 컵도 데워주는 게 좋습니다. 예열한다고 그러죠? 예열하고, 이렇게 손님한테. 그러면 돌려서 나누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손님들이 오시면 이렇게 해서 대접을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집에서도 간단하게 칼리타를 가지고서 두 잔 정도 이렇게 내려서 마실 수 있는 메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